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은입니다. 네, 요번에 찍을 영상은요, 제가 이제 거의 입문용 만년필이라고 하는 라미를 장만을 했잖아요. 요 아이죠. 네, 요거 영상을 이제 찍었는데, 근데 저한테 있는 만년필 중에서 제가 입문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만년필들을 이제 요 라미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 4개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입문용 만년필이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거의 데일리로 쓰는 데일리 만년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문용은 뭐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데일리로 쓰는 그런 만년필 4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각각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수다를 떨어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들을 데일리용 만년필들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통 그러니까 요 아이는 아직 데일리 만년필용으로 산 건데 얼마 이렇게 산지 이제 막 샀으니까 써보진 않았지만 데일리로 쓸 거기 때문에 되어 있고, 이렇게 네 자루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뭔가 요 아이만 굉장히 색깔이 튀네요. 얘도 검은색으로 살 걸 그랬나? 생각 중에 있어요. 요 아이를 검은색으로 장만할 것이라는 생각 중에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요 아이를 장만했으니까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새 아이는 제 다른 만년필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첫 만년필 영상에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본 파이로트사에서 나오는 프레라라는 만년필이고요. 요 아이는 독일의 파버카스텔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룸이라는 만년필인데, 그 중에서도 피아노라는 모델이에요. 네, 룸 피아노. 그리고 요 아이는 대만의 만년필 회사인 트위스비라는 만년필 회사에서 나오는 에코라는 버전의 만년필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독일의 라미의 알스타 브론즈라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데일리로 쓰는 만년필 4자루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촉의 두께는 전부 EF 촉이고요. 그리고 들어있는 지금 잉크도 전부 검은 잉크예요. 제가 어쨌든 가장 최애하는 잉크가 검은 잉크이고 많이 쓰기 때문에 검은 잉크를 넣어놓긴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좋은 그런 이렇게 환경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고 와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적으로 차이는 이렇습니다. 보통 입문용, 데일리용이라고 하면 가격도 이제 좀 접근하기 용이한, 보통 5만원 안쪽대 저는 만년필들을 거의 이제 뭐 입문을 하거나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만년필로 이제 매일매일 쓸 때 들고 다니시기 좋은 그런 만년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이 아이들은 거의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대의 만년필인데요. 요거보다 더 저렴한 3만원 안쪽으로 살 수 있는 만년필 모델들도 있기는 해요. 많지는 않지만, 요 파이로트사에서도 하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저는 요 아이들은 이제 거의 이제 데일리로 쓰고 하고 있고요. 사실 요새는 제가 몰스킨을 쓰기 때문에 요 아이들보다 최근에는 요 프레필을 더 많이 쓰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고,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촉은 다 말씀드렸죠? 거의 EF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사이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즈 크기가 좀 납니다.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이 파이로트 프레라가 가장 작고요. 그리고 손이 작은 여성분들이 쓰기에도 적당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손이 작은 여자분들이 쓰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사이즈. 근데 아마 이제 손이 좀 큰 남성분들이 쓰기에는 이게 좀
약간 좀 작고 불편한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남성분들도 요새는 손 작은 분들도 많으시고 또 손가도 나는 뭐 작은 게 좋다 뭐 그러시는 분들은 또 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겉에 요 바디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은 제가 그때 살 때 요거를 34,000원을 주고 제가 장만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를 한 번에 살 때 세 자루를 샀기 때문에 저는 그때 10만원을 주고 샀었는데 한 자루의 가격은 34,000원. 그리고 원래 소비자 가격은 44,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비자 가격도 5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장만할 수 있는 거죠. 프레라의 경우에는 요 입문용 만년필, 그러니까 요 5만원 안쪽대 만년필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색깔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디자인은 같은데 이런 색깔 변형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잘 선택할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색깔놀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문용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살 때 한 자루씩 사지 않고요. 보통 색깔별로 한 두세 개 그렇게 같이 주문을 해요. 그래서 기분 따라서 이렇게 색깔 바꿔가면서 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 살 때 세 자루를 장만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요 파버카스텔 요거는 여러분 독일 만년필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굉장히 미니멀합니다. 그냥 이렇게 되게 뭉툭한 그런 바디에다가 그냥 이렇게 깔끔한 캡. 요게 또 이렇게 미니멀한 만년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또 디자인이 괜찮다라는 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박한 모델,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한 거 이런 디자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때 이게 디자인이 예뻐서 하나 장만을 해봤었던 것 같고, 이 아이도 물론 다양하게 색깔놀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통은 이 바디가 이렇게 좀 저렴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이 아이도 뭔가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상당히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른 이런 입문용 만년필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의 느낌보다 얘는 묵직합니다.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어요. 제가 고가의 만년필을 사보진 않았지만 그런 만년필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얘가 상당히 무거운 느낌일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다른 만년필 중에 트위스비 다이아몬드 모델이 좀 무거운 편에 속하는데 그 아이보다도 이 아이가 더 무겁습니다. 네, 이렇게 무겁고요. 얘는 독일 만년필이고, 그리고 유럽제 만년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EF 촉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펜촉 굵기가 굵어요. 다른 이제 아시아권의 만년필보다. 그리고 뭔가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어요, 얘는. 무게도 무게감이지만 뭔가 이런 재질이나 이런 게 투박해서 그럴까요? 뭔가 이런 펜촉의 디자인도 여러분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펜촉의 두께 같은 것도 뭔가 되게 강합니다, 이 아이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EF 모델에 비해서도 조금 더 두꺼운 그런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파버카스텔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일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위스비 모델이 있고요. 네, 트위스비는 제가 영상에서 워낙 이게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애들과 다르게 이렇게 돌력된 모델이고요. 저는 이렇게 돌리는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돌력되는 모델이고요.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 요 4개 중에서는 요 아이가 제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못생긴 것 같아요. 네, 객관적으로. 요 로고도 촌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투박한 만년필도 나름 좋아하고 개성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뭐 디자인이 되게 못생겼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전.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굉장히 어렵게 알아내서 구한 아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만년필보다 애정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대만 회사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대만의 만년필인데 펜촉이 보통 펜촉보다 뭐 그렇게 상당히 뭐 그렇게 더 두꺼워 보이거나 뭐 더 커 보이거나 뭐 하진 않는데요. 이 아이가 아시아권의 그런 만년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굵은 편이에요. 같은 EF 촉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좀 가는 게 보통 이제 동양은 한자 문화권이고,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제 알파벳 문화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양 쪽에서 나오는 그런 만년필들이 획이 더 많다 보니까 좀 이제 가는 만년필을 더 잘 만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동양권 만년필이니까 좀 가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좀 당황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동양권의 만년필임에도 불구하고 새 필은 아니에요. 오히려 유럽의 약간 두꺼운 그런 느낌이랑 더 비슷하고요. 동양과 유럽의 중간? 네, 그 정도 느낌의 만년필 촉의 사이즈예요. 근데 또 왜 그런 분 있거든요. 유럽 만년필은 너무 두껍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일본 만년필은 또 너무 새 필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네, 괜찮습니다. 장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적당한 두께의 펜촉입니다. 그리고 무게감이요, 상당히 가벼워요. 이렇게 들었을 때 느낌이 요 아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볍고요. 거의 프레라랑 비슷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만년필 무게감 또 이렇게 막 너무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 데일리로 쓰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뭐 데일리나 입문용으로 너무 유명한 그런 만년필이기 때문에 또 일단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러분. 가벼워요. 가볍고 프레라 제가 느끼기엔 여러분 이게 사이즈가 어때요? 프레라가 훨씬 좀 작잖아요, 라미보다. 그쵸? 근데 무게가 비슷해요.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요 아이랑 똑같이 지금 그 잉크 카트리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라미가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라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요거는 색깔놀이가 정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뭐 그때그때 시즌마다 뭐 새로운 색깔, 뭐 스페셜 색, 컬러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입문용 만년필로도 되게 좋기도 한데요. 사실 뭐라 그럴까, 솔직히 우리 만년필이라고 하면 거의 중장년층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젊은 학생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관심이 있는 친구들 아니면 제가 만년필을 많이 쓰는 거를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캐주얼하고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좀 뭐랄까 좀 세련돼? 뭐 세련됐다라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젊은 학생들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접근이 좀 디자인으로 봤을 때 용이할 것 같고, 이게 크기도 적당하고요. 무엇보다 많이 가볍고, 그리고 요 그리프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게 오래 필기를 했을 때도 굉장히 손가락이 편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있다 보니까 오래 쓰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만년필입니다. 데일리로 굉장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외형적인 거 이런 거 보여드렸고요. 우리 어쨌든 이제 만년필은 중요한 건 쓰는 거니까 쓰는 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어떤가 싶어서
종이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쓰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페이퍼를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만년필 보통 CP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MD 페이퍼예요. 미도리 노트에서 나오는 그 종이인데 MD 페이퍼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만년필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고급 종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로디아 종이입니다. 여기에도 한번 써서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이가 문제의 몰스킨 종이에요. 사실 이 몰스킨 종이에 안 번지고 잘 써진다면 거의 모든 고급 노트에 다 쓸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몰스킨 종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떨지. 그냥 저는 이 프레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MD 페이퍼에 먼저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사각 이렇게 써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사실 요거는 그러니까 일본 회사의 만년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요 그러니까 펜 쪽도 작은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글씨를 쓸 때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되게 얇게 써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정말 얇고 그리고 정말 작게 글씨를 쓰는 게 용이해요. 글씨가 작게 잘 써지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잉크가 이렇게 나오면 요 아이가 이렇게 마르는 데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퍼지잖아요. 근데 요 아이는 퍼지는 것도 거의 없고요. 이렇게 정말 얇게 써지고 얇게 마르는 그런 느낌을 가진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게 손이 작은 여자분들이 쓰시기에는 정말 괜찮은 느낌일 것 같아요. 세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아이 추천드립니다. 그렇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에코를 한번 써볼게요. 이 에코가 얼마나 두께가 어떤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프레라가 나 자꾸 이렇게 프레라랑 프레피랑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프레라가 이렇게 좀 얇은 세필이라면 이 에코는 보세요. 써지는 느낌도 프레피보다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잉크 두께도 이 펜 쪽의 두께도 프레라보다는 좀 두껍습니다. 어떤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게 딱 썼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좀 쓰고 마른 다음에 보면 확실히 이 프레라보다는 요 에코가 조금 더 두껍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모든 만년필은 같은 EF 촉입니다. 아까 여기가 프레라였죠. 여기가 에코.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요거 에코에는 굉장히 진한 잉크, 검은색 잉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파이로트사에서 나오는 잉크 카트리지 잉크랑 그렇게 크게 색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병잉크거든요. 병잉크 중에서 굉장히 진하다고 하는 오로라 블랙 잉크가 들어있는데 파이로트사에서 나오는 잉크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잉크도 상당히 색이 진하네요. 이런 식으로 사각사각 이게 전부 스틸립이에요, 여러분. 스틸로 된 촉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유연한 느낌보다는 사각거리는 느낌 이런 게 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유럽권 만년필이라고 하는 입문용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 라메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이제 독일, 그러니까 유럽권 만년필. 이렇게 동양권 만년필을 쓰고 나서 이 아이를 쓰니까 확실히 두껍긴 하네요. 이거 EF 촉이거든요. 다음이 알스타.
어떠세요 여러분? 확실히 좀 두꺼운 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요 프레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가요? 확실히 이게 좀 물론 선 차이도 있지만 이 선의 이게 간격이나 이런 게 확실히 좁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아이가 더 세밀하게 나와 펜 쪽이 더 가늘다라는 그런 거죠. 두껍긴 두껍네요. 확실히 유럽 두꺼운 만년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글씨를 쓸 때도 큼직큼직하게 써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만년필보다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이렇게 두껍고 예, 확실히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 아이는 무게감이 여러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써보면요 오히려 저는 이 아이가 굉장히 두꺼운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 중에서 상당히 두껍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같은 독일권 만년필의 라미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 오히려 라미보다 저는 파버카스텔 이 만년필이 더 새 필인 것 같은데요. 라미랑 비교했을 때 네, 요게 조금 더 요 라미보다 새 필인 것 같아요. 지금 요 파버카스텔 잉크 컨버터에는요 요 에코하고 같은 모델의 잉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네, 잉크가 잘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좀 입문용 만년필이나 뭐 이렇게 좀 그거보다 약간 고가의 만년필도 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저렴한 만년필이 좀 고가 만년필보다 좀 장점인 게 뭐냐면요. 보통 고가의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만년필에 맞는 잉크를 사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잉크 흐름도 좋고 만년필이 막히거나 뭐 이렇게 끊기거나 하는 현상이 없는데 이런 약간 저가형의 만년필을 샀을 경우에는 내가 여기다 어떤 잉크를 채워도요 얘가 중간에 끊기거나 혹은 오랜만에 사용했을 때 이렇게 시피를 해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얘가 막혀있나? 그런 느낌이 너무 오래 사용해서 막혔나라는 느낌이 안 들게 이렇게 잉크가 바로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파버카스텔 만년필도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거 CP라는 영상 올리고서는 지금 처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써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막히거나 그런 흔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버카스텔 펜 쪽의 특징이라서 그런지 이게 다른 펜 쪽보다 여러분 이렇게 원래 이 오로라 블랙 잉크가 약간의 이렇게 적태가 뜨는 그런 만년필이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이 에코로 썼을 때는 그 잉크 특유의 그 적태의 느낌이 안 살아요. 이렇게 약간 자줏빛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사는데 그 파버카스텔 만년필 촉으로 썼을 때는 여러분 그 오로라 잉크 특유의 그런 자줏빛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이 확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카메라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빛에 비쳤을 때 색깔 변화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장점이 또 있네요. 그래서 만년필 색깔 표현을 좀 그 잉크 색깔을 좀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좀 눈에 보이게끔 하고 싶다 하시면 좀 파버카스텔 펜 쪽에 좀 그런 장점이 있네요. 이번에 로디아 여러분들이 만년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로디아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종이가 좋아서 그런지 매끈거리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아까 미도리 노트에 썼을 때보다 얘가 훨씬 조금 더 가늘게 써지는 그런 느낌.
근데 요게 여러분 이렇게 만년필에 사각거리는 느낌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 로디아 종이가 굉장히 매끈하게 써지는 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각거리는 느낌은 좀 로디아 종이가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만년필로 글씨를 쓸 때는 사실 로디아 종이보다는 미도리 노트에 더 많이 쓰게 되기는 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일본 문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프레라였고 요거는 에코. 에코는 또 로디아에 써도 그 나름대로의 사각거리는 느낌. 제가 사실 이 만년필의 사각거리는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각거리는 느낌으로다가도 잘 나는. 확실히 프레라보다는 니아아이가 조금 더 두껍고요. 코가 지금 들어있고, 라미는 제가 로디아에다가 처음 써봅니다. 네, 처음 사봤으니까 당연히 처음이겠죠. 아이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진짜 그립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딱 달라붙네요. 그게 정말 좋다. 마음에 들고. 손이 이래서 얘도 이렇게 매끈하게 써지는데, 필기감은 저는 라미보다는 아직은 이 필기감은 에코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로디아에 썼을 때도 약간 확실히 동양권보다 요 라미가 좀 더 굵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펜 촉은 상당히 딱딱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오히려 로디아 같은 데 썼을 때는 저는 라미보다는 요 에코가 더 필기감이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요 파버카스텔. 무겁다, 진짜. 무게가. 이렇게 해서. 얘는 또 로디아 괜찮네. 이게 여러분 파버카스텔이 생각보다 필기감이 상당히 괜찮네요. 이게 무게감이 있어서 좀 무거울 수는 있는데 그 무게감에 맞는 그런 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손 크신 남자분들이 데일리로 쓰기 정말 괜찮은 만년필일 것 같아요. 물론 여자분들도 좀 오래 쓰면 확실히 손목에 무리가 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가요, 여러분? 확실히 요 라미보다도 파버카스텔이 좀 더 얇지 않나요? 그쵸? 저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얇게 느껴집니다. 라미가 지금 써본 것 중에서 가장 두껍네. 펜이 같은 EF 촉인데 라미가 제일 두껍고요. 그 다음에 저는 파버카스텔하고 에코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좀 유럽제 만년필 중에서 나는 좀 얇은 만년필을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파버카스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써보니까 물론 일본의 프레라보다는 다 두껍긴 한데요. 그래도 이 파버카스텔도 라미보다는 좀 더 가는 느낌의 그런 펜촉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로디아에다가도 써봤잖아요. 당연히 로디아나 미도리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뒷장이 뭐 비치거나 뭐 하는 게 이렇게 확인해보지 않아도요, 여러분 뭐 번지거나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로디아는 워낙 만년필용 고급 종이다 보니 비침도 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의 몰스킨 종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가 과연 어떨까? 몰스킨 종이다가 여러분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들은 몰스킨 종이에 번지지 않는 만년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몰스킨에다가 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다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이루트 프레라입니다. 프레라고, 이게 가늘다고 하는 이게 부착해놨네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몰스킨은 요게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뒷장에 번지지 않나,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다 쓰고서 그 다음에 뒤집도록 합시다. 확 몰스킨을 쓰니까 확 두꺼운 게 느껴지네요. 프레라보다. 이코 또 제가 일부러 좀 약간 더 눌러서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확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는 컨버터 버전이고 병잉크인 오로라 블랙이 들어있고요. 이 부족이 들어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안 번졌으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이번에 새로 산 라미를 갖다가 여기다 마구마구 한번 써보겠어요. 그냥 자비 따위 없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두껍습니다. 상당히 두껍네요. 그쵸? 느껴지시죠 여러분? 굉장히 지금 펜 쪽이 갈수록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그쵸? 알스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타고 카스텔에 룸피아노 버전이고, 얘도 EF고요. 얘도 역시 컴포터 버전에 오로라 블랙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썼어요. 그쵸? 몰스킨 종이에 다 썼다.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이게 과연 번졌느냐 안 번졌느냐. 참고로 이 몰스킨 종이는요, 제가 최근에 산 종이는 아니고요. 작년 초반, 그러니까 2018년 초반에 산 거니까 최근에 산 몰스킨 종이보다는 조금 더 두꺼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사는 몰스킨 종이에 그 종이들은 또 옛날 종이보다 더 얇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보이시나요? 다 번집니다. 다 번지네요. 이게 파이로트 프레라였고요. 그리고 이게 트위스비 에코에 들어있는 오로라 블랙잉크였죠. 이게 라미. 그나마 여러분 라미가 좀 덜 번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쵸? 지금 여기 번져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요게 파버카스텔. 요 뭐랄까 병잉크로 된 오로라 블랙으로 쓴 요 만년필은 정말 많이 번졌어요. 그쵸? 혹시나 해서 제가 이 라미가 정말 안 번졌으면 했습니다. 이 아이도 어쩔 수가 없네. 좀 더 두껍게 마구 칠해보겠어요. 이 뒤에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마구 자비 없이. 여기다가 또 뭐라고 이렇게만 낙서를 하고,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같은데요. 좀 많이 얘도 번지죠. 그래도 이렇게 미친듯이 하면 좀 좋긴 하겠지만 확인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랑이가요 요 잉크 카트리지입니다. 근데 좀 몰스킨 종이에 다른 입문용, 그러니까 다른 데일리 만년필보다는 좀 덜 번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요즘 노트에 써봐야 알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번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쵸? 복불 복이니까 얘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네요. 좀 덜 번지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전 몰스킨에 요 라미 아이로 한번 써볼랍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번지나 싶으면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종이들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어요. 그럼 또 라미가 뭔가 몰스킨이 약간 희망이 보이는데, 그래서 약간 좀 뭔가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막 생각도 막 들고 그렇습니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데일리용 만년필들 4자루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4자루가 있었는데, 사실 요 4자루 중에서 요 파이로트 프레라 하고요, 요 라미, 요 아이는 입문용 만년필로 굉장히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요 2개 중에서 뭘로 선택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데일리용으로 요 트위스브 에코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파버카스텔도 뭔가 남자분들이 데일리용으로 쓰기에 굉장히 선호하는 만년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많이 선호하시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렇게 선호하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는 에코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특이한 거죠. 근데 이것도 많이 쓰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 말 안 했구나. 이렇게 파이로트를 제외하고 요 라미나 뭐 에코나 파버카스텔이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요 만년필 밑바닥이 굉장히 평평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나 이거 또 이런다. 책상에 잘 세워져요. 이렇게 잘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쵸? 저 세웠어요. 그거 따로 만년필 스탠드가 없어도 책상 한쪽에 이렇게 세워놓고 쓰기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 아이는 안 세워집니다. 끝이 약간 동그래서 세워놓고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뭐 기대서 쓰거나 아니면 따로 스탠드가 있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잘 안 세워져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요, 여러분. 요 파버카스텔 있죠? 요거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얘기해 드렸는데요. 간혹가다 저처럼 이렇게 캡이 안 닫히는, 잘 이렇게 안 닫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는 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캡이 안 닫히는 그런 상품평은 또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 이게 요새는 또 이제 잘 고쳐져서 나오는 건가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걸 장만할 때 복불복으로 이런 게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장만할 때만 해도 상품평으로 이거 캡이 잘 안 닫혀서 불편하다는 상품평이 분명히 제법 있었고, 또 여러분 요거는 할 때 이렇게 꼼꼼하게 좀 가서 이게 뚜껑이 잘 닫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불편해요. 보통 이런 데일리용 만년필을 살려고 그 만년필 가게까지 가게 되진 잘 않잖아요. 보통 인터넷으로 사는데 그러면 또 잘 알 수가 없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어요. 가격대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3만원에서 5만원대 사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제가 이렇게 디자인분도 비교해드리고 한쪽도 비교해드리고 그리고 막 종이 여러 군데에다가 쓰면서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것도 아닌 얘기를 또 굉장히 떠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이런 만년필드에서 내가 뭐 데일리나 혹은 입문용으로나 뭐 장만을 하고 싶은데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긴 비교 영상을 보여드렸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만년필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